소리 들리시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화면은 잘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NTC는 분석한 게 한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직 세밀하지 못하고 하는 걸요. 오늘 하고 다음 주 중에 한번 또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IR하고 통화도 아직 못 해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냥 인트로 정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틀린 내용 많을 수 있으니까는 감안하시고요. 네, 텔레그램에서 공유 드렸듯이 제가 그때 보초병세 갖고 이따 주주임을 알려드리고 예수에도 추천 절단입니다. 선행님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든 내용적인 내용은 정량적 분석 위주로 할 거고 아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그다음에 예수에도 추천 절단이고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해서 모든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인지하셨죠? 예, 예. JNTC라는 기업은 저는 예전에는 막 많이 유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최근에는 거의 이제 두포잡 기업이잖아요. JNTC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최근에 19년도 그럴 때는 꽤나 좀 날렸었거든요. 20년도에 그때 떠올려 보니까는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묻혀진 기업 이렇게 되겠죠 지금요. JNTC를 이렇게 피킹한 사연은 뭐냐면은 세포닉스를 하다가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판매량하고 이제 세포닉스 쪽에 차량용 카메라 램프 생산량하고 연동관계를 해보니까 거의 이상하게 가더라 보니까요. 현대차 기아차 판매량을 보니까 뭐 계속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량들을 체크해 보니까는 상당히 괜찮아요 보니까요 지금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전장 쪽으로 수혜를 보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트렌디한 기업을 찾아 검색을 했었거든요. 통합 전장후시 통합 검색 시스템으로 통해서 잠시만요. 전장 증설 그다음에 뭐였더라 두 가지 조건도 했었는데 수요 증대 이렇게 해요. 그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니까는 천백 몇 개 쭉 뜨는데 그 중에서 쭉 보다 보니까는 JNTC가 좀 걸리더라고 보니까요. JNTC 사업 보다 보니까는 그때 소개시켜드렸지만 주요 매출액이 스마트폰용 커버 글라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사양 산업인 것 같다. 그래서 재질 나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신규 사업 해갖고 나왔는데 보니까는 전장용 커버 글라스 그래서 수정구가 뭐 7천억을 찍는다 그렇게 사업 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꽤나 좀 스토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좀 안 좋아갖고 들리시긴 들리시죠? 예, 중간에 지금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소리 안 들리시면은 계속 얘기할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재접속할 테니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은 중간에 소리가 끊기면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JNTC는 20년도에 성장했고요. 20년 1분기에 그다음에 이거는 과거 자료 여기 20년도에서 따갖고 분기 자료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분기 보고서는 19년 4분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 이전에는 분기는 자료가 없고 그래서 19년도부터 이렇게 순위계산서를 체크했고 하는 걸요. 솔직히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OPM이거든요. 이게 파란색 선이 이거 제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건 다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3년 1분기에 간신히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근데 구멍구멍해 보시면요. 적자를 한 개, 둘, 셋, 넷, 8개 분기 만에 21년 2분기부터 적자를 계속 발생시켜왔고 8개 분기 만에 같이 이제 영업 흑자를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면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안 생기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되게 선호해요. 턴어라운드 직전인지 아닌지 계속 다음 분기에 또 다시 꺾일지도 모르지 않은 걸요. 그거는 뭐 100% 장담할 수 없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그다음에 주가도 보니까는 많이 빠졌더라고요. 월봉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가 차트나 이런 손익 차트를 제가 선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근데 그렇다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3.9%예요. 23년 1분기에. 근데 매출액은 고만고만 하잖아요. 일단은. 근데 제가 강조드린 거는 매출액의 성장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QOQ로 보면은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미미해요. 그렇게 아직 임팩트한 그렇게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고 내용들을 같이 이제 공유드리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23년 1분기 매출액이 과거에 보시면 21년 4분기 매출액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23.3%의 영업 이익률이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왜 같이 개선이 됐을까? 1차적으로는 제가 그때 그 클래스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매출이 고만고만한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으면은 GPM을 체크하라고 하셨잖아요. GPM하고 판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4분기에 보시면은 유사한 21년 4분기와 23년 1분기가 매출에 비슷한데 21년 4분기 GPM이 마이너스 9.3%인데 여기는 12.8%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의심되는 게 뭘까요?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이 급증해서 착시 현상, 그 페이크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의심이 되잖아요.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자산 플러스 장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자산이니까는 만약 그런 사회면은 투자 포인트로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시겠죠.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재고자산을 체크해 봤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재고자산은 근데 21년 4분기 대비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촉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회전율 또한 보시면은 과거에 박스권 하단부하고 상단부 그어버리면은 미디엄 값에서 약간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관련해서 리스크상은 높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OPM 상승은 재고자산 관련해서 페이크 현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원가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률이 높아졌다 보시면 되시고 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판관 비율이 여기서 이렇게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 일단은 높아진 GPM하고 갇혀 있는 박스권에 있는 판관 비율. 그래서 일단은 가장 관건은 해당 기업의 이제 매출액이 앞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GPM이 개선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코스트 쪽으로 하고 Q 쪽으로 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을 같이 보실 건데요. 사업 보고서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JNTC의 23년 1분기 IR 자료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워낙에 사업 보고서 좀 제품군들이 다양해갖고 IR 자료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3년 1분기 IR 자료고 경영 성과 보시면은 해당 기업은 이제 커버글라스라고 강화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군은 하나인데 제품군은 두 개예요. 이제 강화유리하고 커넥터하고 커넥터는 크게 체크해보니까 크게 뭐 유의미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커넥터는 USB-C 타입 그런 거 있잖아요. 커넥터 있기 때문에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핵심 부위는 강화유리 쪽입니다. 보시면요. 강화유리가 몇 가지로 이제 많이 제품군이 다각화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용 강화유리가 그쪽에서 이제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제품군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다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직까지는 메인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자동차 이제 핵심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스토리일 수 있는 자동차용 OLED 강화유리 디스플레이 쪽 강화유리하고 스마트 워치 쪽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폰에 카메라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신규 매출들이 다각화되면서 매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시고 보시면 영업이익 이제 8개분기 만에 적자 전환됐고 이렇게 보시면요.
강화유리, 주요 사유는 강화유리 쪽에 매출액이 다변화되면서 매출이 이제 증가됐다. 그 사유 때문에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 법인이 있는데,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1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근데 사유를 보니까는 좀 조금 특이해요. 이제 모 회사가 이제 대주주가 있는데 진우 엔지니어링 자동화 사업부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자동화 로봇 사업들 그 하는 기업이거든요. 진우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모 기업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슈는 뭐냐면 전장용 신제품 추가 설정,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잖아요. 어저께 텔레그램 통해서 소개드렸던 그런 사유들, 제품 다변화 있습니다. 분기별 시총 추이는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IR 자료도 보시면은 이렇게 간만에 500억대를 넘겼다는 걸요. 영업이익도 8개 분기면에 적자 전환됐고, 연도별로 보시면은 19년도하고 20년도가 피크치를 찍었고, 이때 사유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과거에는 스마트폰용 커버글라스가 메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요 고객사가 중국의 화웨이였습니다. 화웨이. 화웨이가 한참 잘 나왔었잖아요. 스마트폰이 뭐 삼성전자를 넘긴다 막 그랬었잖아요. 19년도, 20년도에. 근데 미중 분쟁 때문에 이제 화웨이 쪽으로 5G나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제재 들어가면서 아예 이제 칩들 같은 거는 이제 제공을 안 해주니까는 안드로이드인지 OS도 제공 불가되면서 화웨이 이제 스마트폰 매출액이 완전히 급락하게 되잖아 걸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화웨이 쪽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한 70% 정도 됐기 때문에 커버글라스 쪽으로 그래서 21년도, 22년도는 거의 화웨이와 같이 이게 좀 폭락하는 이렇게 폭망하는 그런 매출 구조를 성격을 띄었습니다. 22년까지 그런 내용 스토리가 있고요, 걸요.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커버글라스가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았어요. 화웨이 쪽 매출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업 다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때도 19년 이때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매출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업 다각화가 안 돼서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73%였어요. 근데 점차 이제 22년부터 이제 다각화를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로 이제 뭐 카메라 민도하고 차량용하고 스마트워치 쪽 그렇게 다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3년 1분기에 다시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스마트폰 쪽 높아지는 사유가 뭐냐면은 화웨이에서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쪽에 공유를 드렸지만은 P50, P60 뭐 그런 것들 해갖고 이제 올해 초부터 신규 이제 스마트폰을 플래그십 이제 신규 런칭하면서 근데 그 5G는 안 돼요. 4G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매출이 좀 급성장하고 있다는 좀 최근에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루머인데 보니까는 체크해 보니까는 P50 쪽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출시된 신규 플래그십 모델이 또 있는데 프로 쪽에 퀄컴 쪽에 스냅드래곤 칩을 장착을 했는데 그게 미국 쪽에서 이제 그 5G 덱에 이제 그걸 풀어줄 수 있다는 그런 루머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화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정했는데 만약에 그 이슈가 만약에 진짜로 5G를 해제시킨다 그러면은 화웨이 쪽에 대해서 매출을 이제 증진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곧 JNTC 매출액 급증하고는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뉴스 플로우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주주분 되시거나 아니면 주주분 되실 분들을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무튼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주가 측면으로나 스토리 측면으로 했을 때 보시면은 아 이거 화이하고 주력 매출액이 화이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최악의 그 투자 심리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뭐 거의 19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주가도 이렇게 같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주가는 바닥을 끼웠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물요. 그런 스토리가 있고 지금요. 이거 넘기도록 할게요. 사업보고서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강화유리 쪽에 보시면은
설명드렸고, 중화권 쪽이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보시면 이게 화웨이 쪽입니다. 화웨이 쪽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용 커버 글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한계차종 이제 매출이 살짝 스라이트하게 발생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22년도 발생됐고 진짜 본격적으로 발생된 건 23년 1분기부터 이제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상계 추정을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 역설을 차량하고 미국 역설 전기차 유럽 최고 스포츠카 상계 차종인데 이거는 유럽 역설 차량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지만은 유럽의 독일의 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미국 럭셔리는 아쉽게도 티사는 아니고 엘사라고 있습니다. 엘사. 신규 전기차 브랜드 있잖아요. L. 그다음에 유럽 최고 스포츠카는 P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국내 쪽으로도 지금 2D 쪽으로 지금 다 3D 쪽이거든요. 3D 커버 글라스 쪽에. 근데 이거보다 약간 저가형인 2D 전장력 제품을 국내 쪽 차량 완성 차량 그쪽으로 그러니까 국내 이게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체가 국내 두 개사가 있잖아요. L사하고 S사. 현재는 주요국에 L사입니다. L사. 그래서 L사 통해서 이쪽으로 납품하는 거고요. 지금요. L사 통해서 국내 완성차 차량으로 2D 쪽 단정용으로 제품을 수주 확대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지금 매출 비중은 다각화를 했죠. 과거에는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 파이 쪽이 80%였는데 80%였고요. 그다음에 삼성 쪽에 엣지가 있잖아요. 엣지. 삼성 초기 모델 그 S21인가? 엣지 글라스가 있었죠. 거기 납품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화웨이하고 이제 관계가 확대되면서 삼성 쪽에서 팽당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S사를 통해서 엣지 글라스나 아니면은 커버 글라스 전후면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커버 글라스는 이거는 글로벌 쪽에 지사라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업체명을 알긴 아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사라고 하면 아마 추론이 가능하실 거예요. 한걸요. 일단 그 뒤에 보시면 IR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서 말씀드리고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는 대부분이 이제 화웨이 쪽이고 이거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카메라 윈도우 쪽은 국내 S사 쪽의 대부분의 카메라 윈도우는 다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커넥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 쪽을 강가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요. 매출액이 컨센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타의 지사라고 있거든요. 글로벌 이 지사라고 큰 회사 하나 있잖아요. 검색 쪽에. 그다음에 여기하고 두 개의 지 쪽으로 하고 중장기계가 이제 탑3 모두 수주 확보를 하고 하자 한다는데 탑3는 어디 있어요? 여기 S사하고 A사하고 있죠. 한 걸요. S사는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고 A 쪽 사는 지금 그 커버 글라스가 가공업체가 다 중국 쪽 업체입니다. 두 개사. 그래서 지금 미중 분쟁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 글라스 또한 이제 중국 쪽의 업체, 가공업체를 배제시켜야 된다는 뭐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의 업체는 뭐 거의 이제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JNTC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배제시키고 뭐 그렇게 간다 그래서 24년, 25년도에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카더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확실한 정보고 한 걸요.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고 와, 고객사는 안 나와 있네 지금요. UTG 울트라 스윙 글라스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아직까지 양산 제품 적용이 됐는데 본격적인 납품은 아니니까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내용들이 보니까 체크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중화권 제2부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보고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BOE하고 이제 제2부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 쪽 지금 납품 커버 글라스 들어간 게 BOE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BOE를 통해서 이렇게 제2부를 설립해갖고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BOE, 화웨이, 엣지 글라스, 커버 글라스 14년도군요. 14년도 보시면 되시고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데 투명 커버 글라스 최근에는 뭐 이렇게 폴더블 폰하고 그다음에 플립폰 같은 게 보면은 예전에는 후면 쪽에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로 했었잖아요. 이제 고급화되면서 후면 쪽에는 강화 유리 커버 글라스를 채택하고 있다.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거기에 S사 쪽으로 납품이 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한 걸요.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약 이런 내용이고 사업보고서하고 엑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에서 파악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니까는 또 시간이 좀 중간에 안 되시는 분은 나가셔도 되십니다. 녹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회사의 예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고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발행 주식 통술 현황을 보시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자사주는 좀 있고 그다음에 증권의 반응을 통한 자금 조달 상황을 보시면 2020년에 이제 유상증자 이거는 IPO인 거거든요. 신규 상장할 때. 이 이외에는 뭐 유상증자나 12비트올 발행 이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걸요.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사업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사업부문과 커넥터 사업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한걸요. 강화유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용하고 자동차용 카메라 윈도우 웨어러블용 글라스 여기 스마트워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커넥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강화유리 특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많이 걸릴 테니까는 스마트폰 강화유리는 지금 이제 주력은 화웨이 쪽에 말씀드렸고 S사 쪽으로도 이제 매출 발생 중에 조금씩 발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강화유리가 2D하고 3D인데 촬영용은 3D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기사 같은 경우에는 3D입니다. 3D. 그래서 L사 쪽으로 국내 L사 디스플레이 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납품해서 거기서 통해서 기사로 이제 납품이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휴대폰에 적용되는 제품의 부위에 따라서 전면 커버 글라스, 후면 커버 글라스 말씀드렸잖아요. 후면 커버 글라스는 이제 최근 이 플립이나 아니면은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면 쪽에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면 쪽에 이제 고급화를 위해서 강화유리를 이제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납품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일반적인 내용 커버 커넥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시장 점유율 같은 게 보시면 아까 중국 쪽 이제 미국 쪽에 글로벌 최대 휴대폰 스마트폰 기업이 A사잖아요. A사 쪽에 그쪽에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가공사죠, 가공사. 이제 원장 기업은 별도로 해서 글로벌 원장 기업은 원재료 업체는 코닝이잖아요. 코닝이나 뭐 아사히 그렇게 있는데 가공사는 렌스 테크놀로지하고 BL 크리스탈 이게 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애플 A사 쪽으로 적용되는 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렌즈 테크놀로지 매출액이 6.3조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그 JNTC가 하고 있는 주력으로 하는 커버 글라스는 스마트폰 전면 디스플레이형 공명 커버 글라스이며 3D 공명 커버 글라스는 스마트폰 모델 중에서도 고가 플래그십 디자인에 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 쪽에 이제 P50, P6 쪽, P60 프로나 그런 쪽 고가 플래그십 쪽에 적용되고 있고 아까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공유드렸지만은 기존에 3천만 대 올해 이제 화웨이에서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컨센을 상향했잖아요. 4천만 대로. 거기서 약 4천만 대에서 회사 컨센으로는 한 1,700만 대나 1,800만 대 적용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그다음에 그쪽에 적용되는 이제 ASP 같은 것도 알긴 아는데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고 한 걸요. 일단은 이쪽 스마트폰 쪽에 이제 매출액이 주력이잖아요. 약 30 몇 프로 됐으니까는. 그래서 화웨이 쪽에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나 그 뉴스 플로우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한 걸요. 보시면 커버 글라스는 디스플레이 업체로 공급된 후에 지금 L사잖아요. 국내 L사 쪽으로 공급된 후에 최종적으로 휴대폰 제조사 최종 수요자 쪽으로 공급되는 구조로 이제 공급만 구성되어 있고요. 한걸요. 여기 보시면 21년 경우 당사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중국 최종 수요자 여기는 화웨이죠. 스마트폰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3D 공명 커버 글라스 시장에서 장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JNTC가 3D 공명 커버 글라스에서 글로벌에서 약 20% 정도 비중의 마켓 시ェ어를 갖고 있습니다. 중화권 비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기타 중화권 업체는 L사고 한 걸요. 그래서 글로벌리 그래서 꽤 높은 마켓 시ェ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 걸요. 그다음에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서는 강화 글래스는 S사에서 자체 이제 납품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50% 정도, JNTC는 1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JNTC에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납품 시작했다고 하더라 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거는 여기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이 좀 조금씩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들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예, 보시면 되시고 커넥터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은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쪽에 커버 글라스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당사 100% 자회사인 JNTC 비나에서 기존 휴대폰 커버 글라스 외에 웨어러블용, 스마트워치용, 차량용 카메라 윈도우 이게 웨어러블 차량용 카메라 윈도우가 신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상 공장이 21년 6월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21년도에 캐펙스를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걸요. 여기 보시면은 캐펙스가 20년 3분기부터 해서 이렇게 급증이잖아요. 이게 베트남의 제상 공장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펙스를 그때 많이 투입했고 최근에 이제 캐펙스가 많이 감소하고 캐펙스를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JNTC는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아무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캐펙스가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현금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꽤나 안 좋아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폐쇄이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23년 1분기 영업이 흑자로 돌아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캐시 플로우는 계속 적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20년 4분기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캐시플로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현금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발생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출액이 급증하거나 성장주에서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 되게 JNTC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과거에는 잉크테크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턴어라운드 한 거. 최근에는 잉크테크하고 비슷한 오스테오닉을 3월 달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오스테오닉도 그때 잉크테크랑 그 향기가 느껴져서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썼고 분석글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3월 달에. 근데 JNTC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잉크테크 쪽으로 가까운 그런 스토리가 향기가 느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물요. 오스테오닉은 참고로 매도했습니다. 매도. 그러니까 그거는 오스테오닉도 2분기 끝나기 전에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한 걸요? 시각 기한 대비는 23일 1분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요즘 하도 많이 떠들썩하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보죠. 다음 주에. 뭐 이렇고 엑셀 리뷰.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렇게 했고 베트남 공장에서 21년도에 캐펙스 투입해서 베트남 상공장을 완공해서 지금 이렇게 신제품들이 매출 발생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3D 일체형 커버 글라스 제품 차량용인데 JTC가 베트남 자회사고 100% 자회사고 한 걸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공정을 내재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한 이제 전공정 내재화한 커버 글라스 가공업체인데 가공 원재료를 그러니까는 기술 발전 특징을 보시면 3D 쪽의 커버 글라스를 이렇게 기술 수준이 여기까지 들어갔다 진입했다고 하고 한 걸요. 그다음에 중형, 소형, 대형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 IR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간략하게 스토리 보시면은 20년 하반기부터 한계 자동차 모델의 비사 모델이 유럽 비사 양산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했으면이죠. 21년도부터 전기차 전용 차량 모델 필요한 커버 글라스 수주를 신규로 완료했으며 특히 최근에 22년도에 고객사의 물량 증가로 인해서 20편까지 누적 수주 7천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되겠습니다. 이사에 최근에 새로운 신규 모델이 나온 게 있거든요. EQ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디바이스 쪽에 이제 스마트워치 쪽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커넥터 커버 글라스 있고 커버 글라스 매출액이 23년 1분기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최근 분기 대비 500억대로 400억대, 300억대 그래서 500억대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 플러스 매출액 증가돼서 영업이 흑자로 간신히 돌아섰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정말요. 주요 제품 가격들 보시면 되시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로 설명드리기 좀 복잡해갖고요, 정말요. 제품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고, 왜냐면 모바일 커버 글라스의 스마트폰용하고, 과거에는 스마트폰 비중이 높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워치용 글라스하고, 차량용 글라스하고, 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들은 의미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산업이 이렇고요, 양돌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보면은 생산산업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단기 증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토지도 아니고 기계장치도 아니고 기타예요, 기타. 기타. 기타가 뭔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타를 표기했을까? 주담하고도 통화를 못했는데 그때 사연을 한번 계략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사업보고서 보시도록 할 걸요. 매출 실적 이렇고 판매 경로는 삼성전자 쪽, 커넥터 쪽이와 LG전자 쪽이고 강화율이 커넥터는 또 스토리를 보면은 예전에는 LG전자 휴대폰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LG전자 스마트폰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급감했다가 최근에 이제 USB-C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하고 납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매출이 다시 원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커넥터는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3D 커버 글래스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사가 통해서 최종 고객사로 가고 카메라 윈도우는 아까 S사 삼성전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거의 커버를 하는데 삼성전자 쪽에 스마트폰 쪽에 카메라 윈도우는 거의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차량용은 L사 통해서 지금 최종적 고객선 B사로 유럽 B사로 납품 중에 있습니다. 수주 상고 장부는 이렇게 포캐스트를 받아서 업고에 한 걸요. 지금 보시면은 여행상의 주요 계약 등에서 보시면 중요한 게 내용이 뭔데 JNTC 비나는 100% 이제 자회사하고 한 걸요. 보시면 되시고 경동방 JNTC 과기유한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BOE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서 관계기업인데 관계기업. 여기는 종속기업이 아니라 관계기업이고 관계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하고 지분법 쏘니까 그다음에 배당금만 이렇게 영업이익 외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의미한 기업 공동 JV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건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연구개발 같은 거 유의미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쪽에 카메라 윈도우 양산하고 대부분 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중요한 건 차량용이잖아요. 차량용 대형 공면 커버 글라스 적용. 근데 E2H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와 있으면은 간단히 검색을 하시면 되십니다. 구글에다 E2H 플러스 카 검색을 이렇게 때리면은 사진이 딱 떠요. 친절하게. 그 어떤 차량인지 알 수 있어요. 보시면요. 보시면 메르세데스 EQS SUV. 제가 제 출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검색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요. 그러면 차종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저는 그냥 검색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B사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저런 걸 그래서 연구개발 그런 거 실적 같은 거 보면은 저런 걸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어떤 최종 고객사 어떤 차종으로 들어간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걸요. 그리고 하웨이 쪽에 이게 나와 있고 커넥터 나와 있고 보시면 되시고 특허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등록 특허도 이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저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계속 국내 디스플레이 OLED 쪽에 그런 스토리가 플로어 같은 걸 설명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세는 L사의 POLED잖아요. 매출 마켓 시어가 한 62% 되고 S사가 한 38% 정도 되잖아요. S사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은 리지드 OLED를 이제 하고 있는데 B사에서 지금 L사를 국내 L사를 통해서 이제 납품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3등분대에서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자체가 3D인데 근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심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테두리죠. 테두리를 없애고 일체형으로 10인치짜리를 이제 기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삼성전자 S사의 이제 리지드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L사의 POLED로는 안 되고 POLED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이렇게 통짜로 해서 크게 커지면 끝부분이 주름이 생긴다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OLED 탠덤 쪽으로 해갖고 그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 적용시키고자 한다고 하더라 보니까요. 하이브리드 OLED 그게 이제 제 생각에 핵심 트렌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캠트로닉스가 시각적으로 하고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OLED 관련해서. 근데 하이브리드 OLED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계속 검색 중에 있는데 하이브리드 OLED로 가면은 기판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커버 글라스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커버 글라스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걸요. 그래서 회사하고 통화를 한번 해볼 거고요. 특허 검색이나 그런 것들은 뭐 계속 뒤져보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걸요. 하이브리드 OLED가 그리고 정형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애플 쪽에 아이패드 쪽에 이제 그걸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OLED 관련해서 뉴스플로어나 개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차량용 전장용 디스플레이 좀 검색해 보면은 LCD하고 OLED가 이제 저가형의 LCD로 이제 가긴 가는데
최근에 토비스가 이제 많이 뜨고 있잖아요. 주가도 많이 상승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근데 제가 예전에 토비스 공부해본 그런 기업 내용으로는 토비스는 511을 지금 현재 내용이 없어야 한 걸요. LCD 쪽에 이제 보드라고 강화 케이스 커버 글라스 이제 일체형으로 해서 모듈을 합체시켜서 이제 납품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엘사하고 현대모비스 통해서 덴소하고. 근데 토비스가 LCD 쪽에 전형이면은 중국 쪽의 대련 쪽은 이제 엘사통해하고 국내 엘사통해서 중국사는 이제 납품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국내는 현대모비스 통해서 이제 현기차로 가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LCD 쪽으로는 생각해보면 확장성이 QA 확장이 안 나올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OLED가 대세라고 그러면은 OLED가 대세라고 생각해야 한 걸요. 계속 확장 QA 확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비사 유럽의 비사도 이제 OLED 통해서 OLED를 계속 이제 요청하고 있잖아요. 한 걸요. 왜냐면은 뭐 현대하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OLED 쪽으로 해고 협업하기는 이제 했고 한 걸요. OLED 쪽으로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JNTC 쪽이 토비스보다는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전혀 거의 묻혀 있잖아요. JNTC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공부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걸요. 취해 확장이 나올 수 있는 국내 산업적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는 근데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뭐 2년 사이클이잖아요. 뭐 근데 2년 이상을 3년 뭐 그 정도 확장한다 보면은 전기차나 아니면은 2차 전지 쪽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쪽도 확장성으로 보면은 장기간 마음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사견이고요. 사견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유 힘드네요. 사업 내용을 같이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되시고 하는 걸요.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도록 할게요. 하는 걸요. 음, 재무제표. 네, 엑셀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같이. 아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소개시켜 드리냐? 일단 현금 흐름부터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도 손익계산서보다 더 심해요. 보시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강조드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현금흐름하고 전혀 위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성장주 매출액이 이제 급증하는 성장주나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마이너스 프리캐시 플로우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부채비율은 어떻게 될 거예요? 부채비율 예상되기 일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통해서 12BW나 유상증자를 계속 남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캐펙스도 높았었고 보시면요. 근데 과거에 이래 보시면 12BW 발행이나 유상증자 발행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의미는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차입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시잖아요. 그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려면은 가장 좋은 게 뭐겠나요? 그걸 확인하려면은 현금 흐름에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되시겠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 FACF로 하고 파이낸셜 액티비티 캐시플로우라고 보시면 되시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인 경우는 차입금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한걸요. 차입금의 증가. 20년 1분기에는 이제 FACCF에서 이제 530억 증가된 건데 이거는 IPO를 통해서 신규 이제 투자 금액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시고 마이너스는 차입금의 상한이에요. 상한. 20년 4분기에 또 이제 20년 1분기 IPO 들어온 거 이외에 추가로 차입금을 또 팍 높였어요. 670억. 그 이후에 보시면은 차입금 유입이 이제 21년 3분기 많았고 최근에 보시면 차익 의외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인데 10개분기 마이너스 캐시플로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의외로 차입금의
상한을 계속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부채 비율을 보실까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과거에는 20%대 있다가 최근에 50%대예요. 상당히 양호하잖아요. 보시면 상식 밖으로. 이게 왜 그럴까 체크해 보니까는 과거에 19년도에 그때 19년도하고 18년도에 되게 스마트폰 업황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그때 이전에 1,000억대였고 이때 1,900억, 2,000억대였고 IPO하면서 이렇게 늘어났고 그 현금성 자산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BW 이상 문제 없이 자체 현금으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차입금도 계속 갚아가면서 그래서 23년 1분기 아직까지 현금성 자산이 400억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고 지금 보면요. 그 다음에 캐펙스도 보시면은 21년도에 급증했다가 이제 캐펙스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아직까지는 있고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이제 프리캐시플로우가 돌아서면은 다시 이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꽤나 낮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또 하나 발생되고 일단 첫 번째로 유상증자 12불 발행 이력이 없고 현금성 자산이 의외로 많다. 부채비율이 낮다 보시면 되시고요. 뭘요. 차입금은 계속 상환 중이다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그러면은 관건은 이제 매출액 증가와 이익 증가가 발생되면은 금상첨화겠죠, 아무래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되니까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부실기업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내면을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은 매출 원가율이 계속 100%대를 넘기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매출 원가율이 23년 1분기에 87.2%로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10개분기, 8개분기 만에 가장 낮잖아요. 보시면요. 물론 매출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원가율이 빠진 걸로 돼 있는데 또 내면을 보면은 꽤나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꽤나가 아니라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체크해 보니까는 비용 계산 격별 원료가 아쉽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밖에 공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계속 보시면은 19년도 이전까지는 여기는 분기별로 계속 비용 계산 격별 원료를 다 구분했어요. 한 걸요. 그러다가 20년부터 1분기부터 1년에 한 번씩을 바뀌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자기들의 내면을 보이기 싫다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23년 1분기부터 다시 비용의 성격 분류가 4%에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외부적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외부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보여도 된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경영진이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R을 이제 강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법이고요. 한걸요.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는 유형주에서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연도별로 체크할 수밖에 없고 한걸요. 그래서 급여 쪽하고 고정비서 성격하고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이 네 가지 비용들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원재료 쪽도 높죠. 근데 원재료는 뭐 차치하고 이 네 가지는 이제 주요 이제 비용으로 체크한 다음에 그를 연도별로 체크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캐펙스가 그때 21년도 엄청 높았잖아요. 그래서 캐펙스는 이제 감소 추세 중에 있고 감가상각비가 엄청 높아요. 보시면요. 22년도에 내긴 계약으로 발생됐고 그래서 감가상각비 추이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물론 일단은 감가상각비가 22년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서 25% 정도.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현금으로 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와 판관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추세가 이제 캐펙스가 추세가 이제 꺾이고 있으니까는 물론 23년 1분기 QQ로 증가됐지만은 이건 추세적으로 증가되는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 뭐 컨컬 내용이라는 거 체크해 보면은
과거와 틀리게 이제 캐펙스 투입을 자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외부 자본을 유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캐펙스 쪽은 이제 크게 과거 대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관건은 이제 감가상각비가 이제 꺾이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보시면은 22년 3분기에 이 감가상각비거든요. 최대치를 찍고 지금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캐펙스가 주황색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거나 어차피 시설 장비나 그런 거 유지부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유지가 되면은 감가상각비는 지속적으로 이제 꺾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비용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빠진다 그러면 의미는 비용 측면에서 GPM이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1차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비용 측면에서 만약에 절감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비용들 중에서 또 큰 게 뭐냐면은 급여예요, 급여. 근데 급여 항목도 보시면은 급여는 공급여고 이제 공장하고 이제 본사 쪽 급여 다 포함이고요, 한 걸요. 20년에 최고 7직급 계속 하락 중에 있어요. 직원의 수를 체크해 보니까는 직원의 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하락 중에 있고, 근데 이거는 본사 쪽 임직원이거든요. 연구개발하고 베트남 쪽에 이제 공장 종업원들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인원수를 체크해 확인해보니까 지금 스플러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랍니다. 감소시켰고 대신에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유는 뭐냐면은 아까 그 시설 투자 쪽에 보시면 기타라고 나와 있잖아요. 와, 이거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 보니까 파악할 것들이. 그래서 기타가 아까 진흥 엔지니어링이 대주주라고 말씀드렸죠. 진흥 엔지니어링이 사업부 내용들을 체크해 보니까 진흥 엔지니어링이 음, 관계자 거래를 통해서 체크해 보니까요. 22년도하고 21년도에 경동방 JNTC 과학위원공사에 매출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보시면요. 150억 원, 420억 원. 그래도 JNTC가 뭐 하는 기업인가 이렇게 체크해 봤거든요. 여기 경동방 JNTC가 과학위원공사가 중국 쪽이잖아요. 지금 BOE하고 JV인데 그래서 JNTC가 이 지능 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업체인가 체크해 봤더니 자동화 설비 쪽에 자동화 설비 쪽에 그다음에 또 체크해 보니까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베트남 쪽과 또 관련돼 있어갖고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베트남 쪽에 이제 종업원을 확 줄이고 직능 엔지니어링에 자동화 설비를 투입해서 그 인원을 대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쪽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스토리가 여기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근데 5기업이니까는 자회사 효과는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냥 효과만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만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지표가 뭐냐면은 외주가공비예요. 외주가공비. 예전에도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주가공비와 캐펙스하고 상관관계를 체크해보자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외주가공비가 19년도에 720억에서 이제 계속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캐펙스가 높아지면서 캐펙스가 이제 자동화 설비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공병 쪽에 베트남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외주가공비 비중이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외주가공비 비중이 빠지고 있어요. 매출액이 빠지니까 외주가공비 변동성이니까 매출액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금액만 보시면 안 되시고 매출액 비중을 이제 따지시게 되죠. 그래서 비중도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를 차트를 한번 통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캐펙스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매주 과목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재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요. 내재화. 그다음에 직원 수도 같이 빠지고 있고 하는 걸요. 그래서 저거하고 지능 엔지니어하고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하게 되고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빠지고 급여 빠지고 외주보험비 빠지고 세 가지 주요 비용들이 계속 빠지는 추세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원가율이 개선될 수 있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이걸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비용이 높은 게 하나 있는데 소모품비라고 있거든요. 소모품비. 근데 소모품비는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IR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모품비 비중은 23년 1분기에 높아졌어요. 다른 것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소모품비 비중은 높아졌다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건 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이게 68억이잖아요. 비중이 결코 낮은 게 아니네. 12%니까는 요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주요 비용들은 다 빠지는 추세다. 그래서 원가 절감이 아까 IR 자료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들이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이 세 개뿐만 아닙니다. 추가적인 게 있는데 보면은 음, 재고자산 관련해서 보니까는 충당금 설정률이 상당히 높아요. 보시면은 재고자산 취득원가 570억인데 충당금이 310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게 보시면요. 근데 이게 누적입니다. 누적. 이때 신규로 발생된 게 아니라 보시면은, 그래서 충당금 평가 충당금이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되잖아요. 분기마다. 그런데 QOQ로 이게 직전분기, 당분기와 직전분기 차익만큼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이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원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들이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은 이제 자산으로 이제 포함되는 거고, 이렇게 충당금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자산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비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 원가에 이것들이 재고자산 충당금 빠지는 만큼 평가손실 금액으로 매출 원가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충당금이 높아지면 QQ로 높아지면은 이 금액들이 매출 원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들을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라고 환입. 이걸 매출 원가를 감소시키는 거겠죠. 이익률이 증가되는 거고, 만약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들이 플러스인 거는 이만큼 이익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영업손익들을 같이 여기 표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들이 높은 구간들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의 뭐 적자의 한 25%, 50%, 말할 때는 50% 엄청 많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손실 금액들이 과거에는 되게 상당히 높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익의 침입이 높았었다 보시면 되시죠. 근데 최근에는 계속 환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환입.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영업 재고사 평가 손실 때문에 이런 비용들하고 이것까지 플러스 해서 그래서 적자가 계속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봤고요. 걸요. 그 여러 구간에서 이 비용 발생되는 것들이 감소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만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익률은 실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이고, 대선 이건 매출액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이거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 이게 매출원가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거 환입, 마이너스, 환입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쭉 빠지고 있잖아요. 재고자산적인 리스크도 빠지고, 영업이익이 크게 손실을 끼쳤던 이런 큰 금액들이 빠지고 감소되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3대 주요 비용들을 빠지고 있고, 이것도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이제 비용 비중이 높으니까 매출 채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쪽 비중이 높으면은 매출 채권 쪽을 체크해 봤어요. 회전율, 오케이. 박스권 중단부에 있으니까는. 충당금 설정률 낮아지고 있고 2.5% 오케이. 근데 그 하나 찜찜한 게 뭐냐면은 경과기업별 채권 잔액 연령 현황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IR하고 통화를 할 거예요. 원래 그게 왜 없냐. 근데 일단 설정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괜찮고, 그다음에 대선 충당금 설정률 같은 경우에는 대선 상각비로도 발생되잖아요.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것들. 금액들이 낮아요. 보시면 체크해 보니까 이렇게 뭐 800만 원, 2억,
환입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대선 충당 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판단이 되고요, 지금요. 그래서 주요 비용들, 과거에 발생됐던 주요 비용들, 큰 것들 보시면요. 이것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뭐, 추세적으로. 그래서 이 매출액만 증가되고, 현금 흐름도 겉으로는 나빠 보이지만 현금성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 부채비율도 낮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더라도 의외로 내면을 보면은 뭐 조금 괜찮지 않을까, 괜찮은 기업이다 보시면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루 반 만에 본 거라 갖고 놓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업보고서로 들어가서 그리고 매출액 23년 1분기 쪽이고요. 재무활동 현금은 계속 차입금 상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입금 상환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은 근데 계속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400억 정도 있으니까는 아직 뭐 리스크하지는 않다 보시면 되시고 400억 정도 지금 보시면은 주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우 엔지니어링 자동화 설비 쪽인데 모회사하고 64% 지분율 갖고 있고요. 보면 지분율이 주주에 관한 사항 지분율이 꽤나 높아요. 보면은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상욱님이 최대 주주고 진우 엔지니어링이 최대 주주가 장상욱님이에요. 보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장용성 씨라고 대표해서 있는데 장 씨라고 아들일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59년생이 63년생 4살 차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동생, 형, 형제 자매인가? 근데 용자 돌림과 상자 돌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계 없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계 없는 거고요. 한 걸요. 대표해서 있는데 이력들이 좋더라고 보니까 삼성전자 출신이고 삼성전기 쪽 출신이고 뭐 그렇게 돼 있고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그래갖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좋은 대학 나온 경영진이 있는 데가 경영 괜찮게 하는 것 같다고 보니까요. 그렇고 주석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ANTC 비나 쪽이 이제 베트남 쪽 자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차량용 커버 글라스하고 스마트워치 쪽하고 그다음에 하나 스마트폰 윈도우 쪽에 이제 생산한 거 이 상공장이어서 21년도에 이거 캐페아가 여기를 준공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고 매출액은 전기 쪽에 240억인데 높게 나왔어요. 이거 그게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차량용 쪽하고 이제 발생돼서 이제 매출액이 높은 거 총수익의 매출액이거든요. 영업순이 당기 순순이 이렇게 보시면 아직 그 영업손익은 계산이 안 되고 있네요. 이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근데 특징적인 게 보면은 중국 쪽 자회사가 없잖아요. 커넥터 판매 빼고는. 근데 커넥터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커넥터는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플랫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당분기에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거의 뭐 3배 정도 올랐잖아요. 이게 사유가 뭘까요, 그럼요? 자회사도 중국 쪽 자회사도 없고 이게 뭐냐면은 아까 관계 기업이 이제 BOE하고 JV를 맺어갖고 19년대에 하고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JV를 통해서 관계 기업이지만은 그쪽에서 화해 쪽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출 효과가 나타난 거죠. 비록 손익 쪽으로는 지분법이익이나 그런 것만 반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그쪽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공동기업으로 통해서 이렇게 매출이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BOE, JV를 통해서 매출액이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매출 채권 쪽으로 관련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발생된 게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요. 예를 들어서 B업체가
그 최종 고객사가 BOE 쪽, 화웨이 쪽. 공장 쪽에는 유동자산 내용은 베트남 공장 쪽에 놓고 하는군요. 주채권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재선 충당금하고 그런 것들 회전율하고 크게 리스크는 없고, 충당금 설정이 재고자산 쪽에 이렇게 보면 되게 리스크가 높게 보이잖아요. 이게 누적에 누적.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충당금, 손실 환입을 매출원가에 아, 반영된 것들을 분기별로 다 뽑아갖고 말씀드렸고, 마이너스는 환입이죠. 환입. 최근에는 환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것들을 추세적으로 과거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죠. 하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성급금 명어들하고 선수금도 있긴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갖고 제외시켰습니다. 이거는 아까 JV, BOE하고 같이 이제 JV를 했던 거고 17.65% 지분율이고, 지분포 손익은 11억 나왔잖아요. 분기에.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보시면은 영업이익 외 기타 손실로 공동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손익으로 11억이 반영된 거예요. 지분포 손익으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매출액은 아까 거기서 발생된 것들을 반영이 되는 거고, 지금 보면요.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기업은 원래 매출액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기업은. 근데 이것들은 실질적 매출액이 발생되니까는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이거는 한번 IR하고 통화 한번 해볼게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공동기업에 관련해서 이제, 뭐,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필라 홀딩스 쪽에. 안타스포츠하고 JV를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종속기업은 아니고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공동기업을 했는데, 진포 소닉이나 배당금 이익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거기는 매출액으로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이 잡히는 건데 그게 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야라가 한번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원래 이것들은 뭐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UTI하고 소송이 걸렸는데 UTI 쪽이 패했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UTI도 커버글라스 쪽 관련 기업이잖아요. UTI하고 예전에 육성 CNS라고 있습니다. 육성 CNS는 거의 이제 망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UTI는 매출이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피어 그룹으로 한번 보시면 같이 이제 파악하시면 되시고, 제가 하루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UTI 쪽에는 매출액이나 추세를 파악을 못했어요. 보시면 되시고, 계약부채 선수금도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장기 선수익이 뭐냐면 아까 JNTC 국경 유한 가기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 BOE하고 이제 공동 JV를 통해서 했는데, 기술력을 이전하면서 그때 400억 원을 수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선수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장비사들의 선수금하고 개념이 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BOE 쪽하고 좀 관계가 돈독한 것 같아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뒤쪽에 나오니까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 기, 기술 이전 계약 때는 로열티 수입도 받고 있고요. BOE 쪽으로부터. 판관비도 보시면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잖아요. 근데 판관비가 빠졌어요. 보시면 급여도 비슷하고 판관비 관리를 뭔가 좀 잘하고 있다 보시면 되죠. 비용의 성격표 올려보시면 감가상각비가 빠지는 추세잖아요. 이게 높았고 외주광비가 빠지고 있고 이 소모품비가 이게 증가된 사유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 거고 한 걸요.
원재료 쪽이 높아지고, 원재료 쪽도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코닝이라고 있거든요. 글로벌 이제 가공 유리 쪽에 이제 메이저 3급이거든요. 근데, 코닝하고 이제 스토리 설명드리면은, 이게 되게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JNTC IR 레터를 갖고 이제 23년 3월 달에 발생된 건데, 코닝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이렇게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었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은 뭐냐면은 그 한번 리포트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뭘요?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는 이제 고객사, 그러니까 뭐 이게 LG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BOE 쪽에 여기서 수주를 받아서 가공업체 이게 JNTC겠죠. 그래서 유리를 원장을 자체 매입해서 그래서 고객사에 납품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BOE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벤, 벤츠도 그렇고 코닝사를 쓰라고 코닝사 원장 그 글라스를 코닝사를 써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닝사하고 이제 JV 협력 관계를 강화시켰죠. 의미는 뭐냐면은 코닝이거든요. 코닝.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BOE나 삼성이나 벤, 벤츠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주를 코닝에서 받고야 한 걸요. 코닝에서 그 협력사 중에서 이제 똘똘한 잘하는 업체를 통해서 가공을 맡기고 다시 이거를 코닝 쪽으로 강화 클래스를 코닝 쪽으로 다시 납품한 다음에 여기서 삼성전자나 BOE나 그쪽 최종 고객선을 넘기는 거잖아, 걸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과거는 이렇게 직접 JNTC가 이제 고객사 컨택해서 수주를 받았는데 코닝에 수주를 받은 것들을 코닝에서 받아서 이렇게 넘기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이익률이 높아지지만은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한적인데 이거는 코닝 쪽으로 수주를 받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고객사 이제 확대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아까 이익률은 빠지겠죠. 그렇기도 코닝 코닝에 이제 원재료를 매입하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액이나 그런 금액이나 이익률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매출액 증가의 큐 확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높다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삼성전자 쪽에 스마트폰 쪽에 고릴라 글라스라고 이제 코닝 쪽에 한 70% 정도 마켓시ェ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냥 코닝 쪽하고 이제 이렇게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쪽의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쪽으로 만약에 수주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팩트는 아닙니다.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닝에서는 이거를 원장 원재료를 제공하고 여기서 가공하고 그렇게 그냥 플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지금요. 그렇게 많더라고 보니까 되게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빼면 되죠. 이렇게 분기별로 누적이니까요. 이렇게 빼고 아까 그 재무자산 평가 손실 금액하고 대손상각비도 여기서 발췌하면 되겠죠. 걸요. 분기별로. 그래서 아까 그렇게 발췌했었던 거고요. 한 걸요. 다 누적입니다. 누적. 제외로 56% 되고 진화율이 아까 12개월에 됐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특수관계자 거래소 유형자산 취득이 160억 전분기에는 830억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캐펙스를 이쪽으로 투입했는데 진우 엔지니어링의 자동화 설비를 취득했다? 그래서 이건 IR하고 한번 통화하고 아까 기타 나와 있지, 기타. 여기 원질의 생산 설비 160억, 830억. 여기 보시면은 생산 설비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면은 증가가 100, 150억 됐잖아요. 이 금액이 그거 기타 있는 게 진우 엔지니어링 통해서 된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약간 특이사항 그거고. 진우 엔지니어링이 자회사가 아니라 모기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빼돌리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하는 걸요. 아들내미 그것도 아니고 상속하고 그런 것도 상관없고 한 걸요. 타법인 출처 현황도 보면은 뭐 엄한 것들은 없어요. 보시면은 그 BOE 관련해서 돈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설명 안 드렸네. 지금 JNTC 경동번 가계구 이용사 BOE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하고 공동기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17년 이후로 풀었는데 이거를 2024 계약한 게 뭐냐면은 2024년까지 지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얄티도 400억을 받았고요, 걸요. 여기 보시면은 공동기업인 경동방 JNTC 가계위원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를 23년 12월 24일까지 할 완료 예정이며 최저 출자가 완료될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율은 30%입니다. 여기까지 높인다는 거잖아요, 한걸요. 30%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종속기업으로도 편입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이거는 뭐 확인해봐야겠죠, 나중에 24년도에 보면요. 그래서 지분율을 계속 높인다 그래서 BOE하고 관계가 돈독한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한걸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그런 커버글라스 쪽이 이제 많이 된다 그러면은 BOE 쪽 통해서 가는 거니까는 그런 또 매출 증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요? 출원이 간접적으로 가능한 거죠, 한걸요. 최근에 이제 S사 쪽으로도 이제 매출을 납품 시작했고 한 걸요. 그렇다면은 매출이 이제 여러 가지 전장용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요걸 같이 보시죠. 여기 과거에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화웨이 쪽 매출 스마트폰용이거든요.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80% 정도.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22년부터 이렇게 카메라 윈도우, 차량용, 스마트워치용 이렇게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주력이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BOE 쪽하고 이제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화웨이 쪽으로 최종 고객사를 통해서. 근데 이것들도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반짝할까 그게 의문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BOE하고 이제 관계를 지분 뭐 획득이나 그런 거 스토리를 보면은 아주 뭐 이렇게 단기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는 내용들만 말씀드린 거고 내용들이 있고. 근데 이 리포트는 제가 공유드렸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 걸요.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요. 잘 나와 있고 되게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 재무제표에서 이 리포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거고 한글 내용들요. 참조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제가 조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편향적인 성격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선행매매에 대해서도 추천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즘에
시절이 하수상하고 조금 보유하고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 지났네요, 이건요. 좀 복잡하죠? 복잡하죠?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내용이 너무 복잡한가요? 그리고 내일은 원래는 세코닉스를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세코닉스, 세코닉스 간단하게 볼 거예요. 내일 세코닉스보다는 MBT라고 아까 잠깐 뭐 IR 자료를 보니까요. 그게 좀 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T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걸요. 내일은 MBT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걸요. 세코닉스 잠깐만 소개시켜드리겠으니까 잠깐만 볼 거예요. 한걸요. 소리 들리시죠? 질문이 없으시니까 소리가 안 들리려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 잘 들리고요. 오늘 그 설명드렸던 게 좀 복잡한 거예요, 되게? 이해가 잘 안 되신, 질문들이 없으시고 보니까 이해,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매출이 과연 Q의 확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측면을 딱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크게 없어요. 어머니. 이 엑셀은 왜 이렇게 늦지? 엑셀이 어떤 거는 되게 느리더라고 보니까니. 세포닉스는 이거 엑셀 제가 체크해 본 다음에 내일 MBT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제 엑셀 너무 느려갖고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내일 8시에 시작하니까는 그때 시간 날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거니. 뭐 특별하게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복잡하면은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한걸요. 순차익금 증가 추세는 좋은 거요? 글쎄요. 아이고, 음, 글쎄요.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차익금은 뭐 증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질문이 좀 애매한데요. 말씀드리기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평가 충당금이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증가되면은 QQ로 증가되면은 그만큼 매출 원가에도 반영되고 평가손실로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에도 재무상태표에서도 재고자산 쪽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럼 뭐 질문사항들 추가로 없으시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내일 또 질문해 주세요. 내일 MBT 할 건데 그때 뭐 기억나시면 질문해 주시던가요. 뭐.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기업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좋은 기업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공부할 거리는 많아요. 보니까 되게요. 그래서 분석 한번 해볼 만하고 한 걸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변모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기업 공부하는데 괜찮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투자 관점으로도 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적정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고생하셨고요. 내일 시간 되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유, 별 말씀을요. 삼성량이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S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사실 포함은 안 되잖아요. 예,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리포트를 보시면 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